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죠. 김용민 평안나무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하원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부 시작할 텐데요. 머리 이발하셨나 봐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알아보는 사람 저밖에 없죠? 아니요. 많이 알아봤습니다. 예. 다 눈이 네. 달렸는데요. 네, 그렇군요. 예. 네, 멋지십니다. 디모데 목사님도 머리 헤어스타일이 늘 똑같으세요. 예, 숱이 없어서 네. 예. 스프레이로 고정을. 아이고. 또 한때 가발설이 가발은 아닙니다. 한번 깎으시면 한번 이제 삭발을 한번 해보시면 예, 언젠가 예, 기회가 일축할 수 주어진다면 있어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지금 대표님처럼 네. 예, 의혹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주제는 김디모데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단 해제를 위해서 백석교단 총회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김승규 전 국정원장 요즘 저희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가훈 씨가 진행 중인 문재인 하야 1000만 명 서명 운동, 실상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컨트롤 타워다. 뭐 이럴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요. GMW 연합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네. GMW 연합. 저에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크리스찬 기자협회 무슨 행사를 한번 초청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수련회 때 강사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네.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김용민이가 여기 강사로 나온다. 아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써줄 리가 없는데 행사 동정 기사를 쓸 여지가 전혀 없는데 이게 실리자마자 GMW 연합에서 김용민이를 부른다.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크리스찬 기자협회 가맹 회사 이제 언론사 명칭과 전화번호를 딱 적어서 올립니다. 그러니 여기에 그냥 폭탄 같은 전화가 쇄도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보면서 이제 GMW가 이게 우리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구나. 그걸 제가 아주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 때문에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모 언론사에 계셨죠? 네, 언론사에서 제가 직접 그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 GMW 연합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 보고 계십니다.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문구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리고 정가훈 씨가 주로 단골로 사용하는 문구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1월에 돌던 메시지인데 대표는 이 전광훈이 아니라 김승규 전 국정원장,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국가정보원장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네. 서명 보낼 곳은 사랑제일교회. 이 전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죠. 여보세요. 네네. 사랑제일교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후원금이죠, 후원금. 계속해서 큰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을 하거든요. 이미 지난 시간 그리고 최신 정보 최신호에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황교안 전광훈의 컨트롤 타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이때의 어떤 연장선상이라면 이분들이 벌써 2018년도 작년 초부터 이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론되게 되는데요. 일단 정동수 씨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올해 주요 교단 네. 정기총회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죠. 네. 그 이단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장 합동은 지난 총회 결의대로 참여 금지 유지를 했고요. 네. 예장 고시는 1년간 좀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정동수 논란의 핵심은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예,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예, 킹제임스 성경 그 버전은 1611년 영국왕 제임스 1세의 지시에 따라 번역된 그 성경인데요. 네. 1970년대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이 나오기까지 약 360년 동안 영미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널리 사용된 성경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 보수적인 교회들과 신학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내 일부에서 극단적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이 번역본을 지나치게 폄하한 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번역본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보존하신 네. 성경이다. 아. 그러므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제외한 뭐 NIV니 뭐 개역 한글이니 공동 번역이니 네. 이 사탄이가 다 변개시킨 그 성경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그런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집단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됐냐면요. 네. 그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단골 멘트. 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싹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을 보여줍니다. 없음. 예,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왜 빠졌냐? 아.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뺀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네 킹제임스 성경에 이 없음 구절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번역되는 과정 중에 없음을 이렇게 자기적으로 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에 유리하게 뺐는데 누가 이런 성경 말씀을 빼거나 문장의 워딩을 바꿨느냐? 네.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아리우스파들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거를 전부 제거시켰다. 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삼위일체 교리를 사탄이가 이게 유지되면은 구원의 이 신비와 진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이 초대교회 교부나 후대 이 성서 편집자들에 의해서 그 교리적 그 입맛에 맞게 가감하고 뺐다. 그런데 그 가위질을 안 당하고 편집질을 안 당한 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쓰는 자들은 사탄이 변개한, 사탄이 가위질해서 편집질한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요 구원에 가깝다. 위험한데요? 예,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집단입니다. 네. 네. 예. 아니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게 그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단으로 몰리기 딱 좋은 주장이기도 예.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동수 하면은 여러분들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MBC의 스트레이트가 이 사람 설교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일본 가봐라 얼마나 나라가 좋은가 깨끗하고 그런 거는 배워야 한다.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거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한제국의 멸망은 필연이었다는 주장도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일본이 뭐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던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가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가 깨끗하고.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정광훈 씨를 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죠. 예. 네.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맛이 좀 필요합니다. 정동수 씨한테 말이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네. 바로 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러한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정동수 목사가 이 교단을 상대로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동수 목사가 같이 우파 운동을 하고 있는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를 통해서 장종현 총회장에게 전화를 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정원장인 이 김순규 장로가 예. 정동수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니 풀어줘라라고 장종현 백석 총회장에게 전화를 했다. 예, 그렇게 이런 거죠. 압력을 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바른미디어 주미듬 그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영상 일부를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은 마귀가 부패시켰고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으신 유일하신 성경이다라고 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예장합동 측은 그를 이단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한다라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장고신교단도
2019년 9월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예장 백석에서 벌어졌는데요. 바른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예장 백석이 2019년 9월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석 이대위는 정동수 목사에 대한 조사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교계 언론은 예장 백석 이대위원을 통해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백석 총회가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정동수 목사가 백석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김순규 전 국정원장이 예장 백석의 장종현 총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동수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정동수 목사와 정치색을 같이 하는 데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장 백석은 결국 2019년 11월 29일 정동수 목사에게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사과의 공문인데요. 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9년 9월 2일에서 4일간 진행된 총회에서 이대위의 이단성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단대책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기와와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리하면 백석교단은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 백석교단 총회는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교단 총회가 2군데서 개최가 되는 등 잡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총회로 올라온 여러 헌의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대위의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올렸고 총회에서 채택을 한 것으로 잘못 인지했고 이대위에서는 이제 교계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단으로 결의했다라는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총회 이번 공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총회 때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예장 백석 총회에서 정동숙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날 문제인가, 이 부분이?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입니다. 예장 백석은 행정적인 절차상 정동수 목사를 결의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지 정동수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백석 이대위는 보고서의 내용대로 정동수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입장을 바른미디어와의 통화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예장 백석이 정동수 목사에게 사과 공문을 보낸 내용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의 실수와 그의 이단성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된다는 점인데 행정적 절차에 착오가 있었으면 그 부분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이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좀 고개를 완전히 숙이는 듯한 그런 사과, 굴욕적인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 과정에서 교단 인사가 아닌 전 국정원장의 개입,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네,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그 김순규 전 국정원장님이 백석 총회장님께 연락을 해서 예? 네, 정동수 씨 관련해서 그 보고서 올라왔던 거 있잖아요. 이단 보고서. 그거를 이제 이단으로 결의된 건 줄 알고 해제해줘라. 뭐 이런 좀 전화를 직접 거셨다고 하던데 좀 알고 계신가요? 아, 전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총 회장님께 좀 직접 여쭤볼 수는 없을까요? 아, 그건 아니시고 지금 출타 중이시고요. 김순규 그 전 장관님하고 뭐 통화하신 내용을 저희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근데 그 이번에 저희는 결의도 안 됐다고는 제가 알고 있어요. 보고서 자체가 올라가지 못했다고. 네. 근데 이제 보고서가 작성된 거를 사실은 좀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전화했다. 뭐 이렇게 저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한 사람이 좀 너무 잘못 행동한 게 아닌가 싶고. 네. 뭐 이제 저는 서립장이라고 부르지만 총회장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행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관여하거나 뭐 지켜본 바에 의하실 거면 네. 개인적으로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사실은 공인이시잖아요. 네. 공인이시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동수 목사님이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무의 권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요? 평화나무요. 이거 뭐 하는 데죠? 저희 그냥 언론사고요. 저 예.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김승규 전 국정원장께서 목사님의 이단 해제를 끊겠습니다. 위해서 장종회 총장님께 장종현 씨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대신 여기 뭐 지금 총회장인가요? 네. 그런 사람이 전 국정원장의 말에 또 이렇게 정동수 씨를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정동수 씨가 지금 정광훈 씨와 함께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정동수 씨뿐만이 아니라 정광훈 씨 집회 현장에 가면요 뭐 세일파 깃발이라든지 세일파? 네. 이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멸공 외치는 외치는 그 세일파 깃발도 뭐 항상 거의 등장을 하고요. 은혜를 교회 신옥주 씨, 은혜를 교회 쪽 유인물도 놔두거든요. 싸대기. 네. 싸대기 그 양반 유인물도. 네. 와. 이거 정치 지향만 맞으면 이단도 해제해주고 이단들과 함께 뭔가 다 연대해서 활동해도 된다는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예. 변승우. 그 사람도 그렇게 해제를 해줬고 이렇게 이단들하고 가까운 우리 전광훈 씨 본인 자신도 이단 시비에 휘말린 상태고요. 이런 사람을 한국 개신교회가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을 또 김승규 전 국정원장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김승규 씨가 실상은 한국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어떤 정치적 세를 확대하고 또한 정치적 의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드디어 검찰에서 또 저를 불렀습니다. 왜요? 지난번 건조물 침입건으로 경찰에서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또 한번 우리가 다시 봐야겠다고 저를 부르네요. 소환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권지연 기자가 예배당에 이제 갔어요. 사랑제일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참석했고 나오는 길에 고영일 씨 기독자유당 대표. 기독자유당 대표. 그 사람한테 말하자면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기 왜 왔느냐? 현주 건조물 침입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제가 예배도 드렸고 그날 기자 입장에서 사실은 현장을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간 거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건조물 침입이라면 그래서 가가지고 침입을 해가지고 무슨 물건을 훔쳐왔습니까? 제가 도벽은 없습니다. 뭐 거기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과 취재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검찰에서 소환을 했다. 이거 평화나무가 대대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광훈과 검찰이 유착돼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지도 않을 경찰에서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광훈 씨 편에 서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검찰이 전광훈 수사를 안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네요. 이게 그럴 사안인가요? 잠깐 웃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본인도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와가지고 기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소는 검찰이 지멋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법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검찰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유착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김승규 장로가 검사 출신입니다. 또한 김승규 장로와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황교안 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건이 전광훈 씨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전광훈을 끝까지 비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강제 수사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시켜서입니까? 누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검찰에게 추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부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